안녕하세요. 우리온 서전터크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여기 MC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김가영이고요. 또 그리고 제 옆에는 상담가 김영인 선생님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더 예뻐지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항상 이 거우세요. 아 정말 네. 오늘 또 예쁜 브로치까지 하니까 분위기가 훨씬 더 밝아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죠? 네. 네, 저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바람이 선선해지면서 조금 뭔가 시원한 가을이 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이게 마음이 지쳐 있다 보면 이 좋은 계절도 괜히 더 무겁게 막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좀 몸이 많이 힘들고 아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막 다운되고 체력이 무기력해지더라고요. 선생님도 요즘 체력과 마음 뭐 어떠세요? 예, 저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러는지 체력은 자꾸 낮아지고 있어요. 젊은 사람이면 저도 거의 기어다닙니다, 요즘 선생님. 네. 선생님, 그런데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병원에 가면 뭐 검사해도 멀쩡하다. 그런데 가슴이 답답하고 막 숨 막히고 이런 증상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 꽤 많지 않나요? 네. 사실은 마음에 괜찮다고 하지만 몸이 많이 아픈 사람들이 근데 사실 신체화 증상으로 몸이 나타나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거는 사실 마음에 있는 큰 짐이 몸의 언어로 표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사례가 바로 그 이야기인데요. 신체화 증상입니다. 마음이 몸으로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먼저 드라마부터 보시면서 그 사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아무 이상 없대? 근데 왜 자꾸 식은땀을 흘리는 거야? 숨은 또 왜 못 쉬고 걷는 것도 느릿느릿 꼭 발이 땅에 붙어있는 사람처럼 옆에서 볼 때마다 조마조마해 죽겠어. 당신이 그럴 정도면 난 오죽하겠어? 왜 화를 내고 그래? 난 그냥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미안해. 회사에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받지 않아. 다른 데는 또 아픈 데 없어? 있어? 그게 몸이 아픈 게 아닌 것 같아. 그럼? 말을 해봐. 어디가 아픈 건데? 어디? 아니야. 웅얼거리지 말고 말해봐. 어디가 아픈 건데? 모르겠어,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당신 혹시 갱년기 아닐까? 아니다. 그러기엔 너무 오래됐지. 문 좀 닫지. 뭘 그렇게 보고만 있어. 무슨 생각해? 여보, 내 말 안 들려? 이상하다. 어디 아파? 열도 없는데. 잠깐만. 조용히 좀 해봐. 창문 밖에 뭐가 있어?
마음돌봄 모임 맞나요? 안녕하세요. 성함이 박광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철 씨. 그럼 지난주 이어 이야기를 계속 해보시겠습니까? 강을 건너온 이후로 제대로 숨을 쉰 적이 없어요. 계속 숨이 차고 그러면 또 쉬었다가 걷고 또 쉬었다가 걷고 강이나 바다 뭐 고여있는 물웅덩이만 봐도 그날이 생각나요. 그럼 자꾸 가슴이 답답해져 오고 어머니 손 놓을까봐 다시는 못 볼까봐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이 너무 무섭고. 연희 씨 괜찮아요. 힘드시면 다음에 이야기하셔도. 그 공포가 자꾸 이게 가슴을 쪼여오는 것 같아요. 저도 비가 내릴 때면 탈북하던 순간이 생각나서 마음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강을 건너던 날, 그날 비가 정말 많이 내렸거든요. 눈도 뜰 수 없을 만큼 정말 무서웠어요. 앞으로 가야 하는데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막 움직이질 않아서. 광철 씨, 그때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죄송해요. 갑자기 너무 어지러워서. 뭐 괜찮아? 상담센터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별일이 없었어. 근데 왜 또 그래? 여보, 울어? 마음 편히 하루라도 살아보고 싶어. 그게 무슨 소리야? 미안해. 미안해. 자꾸만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내가 가족인데, 아낸데 나한테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참지 말고 다 말해. 응? 같이 해야지. 응? 해야지.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까?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가만 놔뒀겠어? 나 불효자. 먼저 가라고 하셨다며? 손 이렇게 잡고 여기 사람 할 건 못 된다고 먼저 가라고 하셨다며? 그동안 그래도 안 되는 거였어. 모르겠어. 하루에도 수백 가지 생각, 마음이 지나가는데 털어낼 수가 없어. 내가 너무 싫고 낯설어. 미안해. 난 당신 마음이 그런 줄도 모르고 왜 맨날 자꾸 그러냐고 당신 대충만 하고. 우리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자. 오늘 안 되면 내일 다시 해보고, 내일도 안 되면 그 다음날 다시 또 해보고, 그렇게 다시 시작해보자. 우리 할 수 있어. 당신 옆에 내가 있잖아. 여보. 아니야.
굉장히 그 와이프의 표현이 너무 막 따지는 식으로 막 들리네요. 그러게요. 참 아쉽네요. 그죠? 남편을 공감하는 표현이 전혀 없고. 전혀 없어요. 아, 근데 참 남편은 굉장히 또 어려워하고 있는데 솔직히 뭐가 어려운지를 말은 안 하고. 저런 거 보고 북한에서는 고구마 10개 먹은 거 좀 답답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남편처럼. 저게 속을 잘 모르면 또 상대방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고 걱정보다는 오히려 목소리가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저렇게 힘들어가지고. 근데 정말 분명히 그렇게 무슨 중요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힘든 데는. 선생님, 저게 마음의 병 때문에 저렇게까지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나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많이 힘든데 네. 몸으로만 그게 표현되는 분들이 솔직히 저는 탈북민 중에 훨씬 많은 분들이 있다는 네. 걸 들었어요. 정말요? 예. 오. 국립의료원 같은 데서도 네.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심장이 아프든지 뭐 해서 병원에 갔는데 검사 다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서 의사가 환자는 정신과로 가야 됩니다. 정신과로 의뢰해서 간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저도 지금 그럼 정신과에 가야 되는 건가요? 저도 지금 온 몸이 멍둥이 맞은 것처럼 막 아프거든요. 근데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약이 없대요. 네. 두통이 막 오고 온몸이 막 쑤시고 막 그렇거든요. 열도 없는데. 그럼 저도 그러면 마음의 병인 거네요. 어찌 보면. 저는 일단은 정신과에 가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그 상담실 문부터 일단은 두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네. 사실 정신과 약은 잠시 신체적인 기능으로 이렇게 증상을 약화시키기는 하는데 마음의 그 치유는 사실 정신과 약으로 되지는 않죠. 그래서 꼭 심리 상담이 필요한 분 같아요. 네, 그 드라마 속 광철 씨가 병원 검사에서는 이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식은땀 흘리고 막 답답해하고 막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고통스러워 했었잖아요. 그런데 알람 소리에도 굉장히 막 과민하게 반응을 하고 사람 많은 자리를 막 피하려고 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아요. 이건 흔한 그 신체화 증상, 불안 증상의 그 양상인데요. 핵심은 몸이 아프다가 아니라 마음의 기억과 긴장이 몸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드라마에서 또 집단 상담 장면도 나오는데 비나 강이나 물 같은 그런 트리거가 촉발하는 자극이 과거의 그 상처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끌어올리면서 증상이 더 심해지죠. 그래서 저도 저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거든요. 제가 한국 처음 왔을 때 경찰이 그런 막 사이렌 소리만 울려도 막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탈북할 때 중국 공안이 쫓겼던 그때가 생각나서.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그날의 공포가 이렇게 막 떠오르면서 좀 마음이 조이고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았거든요. 네, 그래요. 광철 씨처럼 탈북 과정에서 극심한 두려움과 상실을 경험하고 나서 그 충격이 남아있어서 몸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마음은 눌러놓고 억압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내 선희 씨 입장에서도 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요. 남편이 좀 말이라도 시원히 하면 좋을 텐데, 아니, 어떻게 내가 도와줘야 될지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막 재촉하는 대화만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가족이 옆에서 돕고 싶은데 상처가 깊은 그럴 때는 본인이 안전하게 공감받고 회복할 그런 그 전문적인 도움의 기회가 필요하죠. 그렇다면 이런 신체화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크게 4가지 방향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개인 심리 상담입니다. 그래서 먼저 광철 씨처럼 신체화 증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저는 반드시 개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의 아픔을 억누르지 않고 안전한 자리에서 드러내고 공감받으며 치유가 시작되죠.
그래야만 위축된 모습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감정을 표현하고 또 활기 있는 부부관계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사회도 아직 심리상담이라는 전문 영역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은 아쉬운 상황이에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몸이 아파도 의사의 진료도 잘 안 받는 주민들이 많은 그런 문화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선생님, 북한이탈 주민들도요, 개인 상담을 잘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마음의 병은 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또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의 그 상담실 문을 먼저 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힘들 때 꼭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탈북민에게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심리상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건강하게 생각을 하고 또 내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것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담을 받으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솔루션은 그 아내가 상담에 참여하고 아내가 비폭력 대화 배우는 거. 또 나왔네요. 저도 아까 아내분을 보면서 조금 대화가 좀 세더라고요. 아내분도 상담에 참여하는 게 좋은 거네요? 네. 아내도 마음이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내 역시 상담을 받으면서 먼저 자신이 공감을 받고 그리고 나서 남편을 더 따뜻하게 공감할 힘을 얻어야 했죠. 그래서 남편을 비난하는 대신에 부드럽게 비폭력 대화로 남편에게 다가가면 남편하고 연결되면서 남편이 또 응원을 받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왜 그래? 이런 것보다는 이런 재촉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당신이 힘들구나. 내가 곁에 있어. 라는 따뜻한 말을 해주면 그런 말들이 훨씬 더 남편에게는 힘이 될 수가 있겠네요. 네. 저 이미 그렇죠. 준비가 됐네요. 예. 그래서 참 그게 중요하고 또 세 번째로는 그 집단 대화하는 상담인데요.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과 안전한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면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면서 안도감이 생기고 또 그런 관계 역량도 좀 커지는 그런 경험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광철 씨가 아마 드라마에서 경험한 것처럼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그 공간에서 느끼면서 위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루션은 신체 건강과 운동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몸과 마음이 연결돼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요가라든가 가벼운 운동, 산책하기 그런 것처럼 몸을 이완시키는 그런 활동을 하면 근육도 튼튼해지고 또 마음의 긴장도 풀리고요. 그래서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도 더 안정되기가 쉽게 되죠. 너무 좋은 솔루션입니다, 선생님.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하고 또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진다. 상담가님, 오늘의 솔루션 한번 쫙 정리 부탁드립니다. 좀 많았죠, 오늘은. 네, 근데 정리를 쫙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핵심을 정리하자면요. 신체화 증상은 마음의 상처가 몸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개인 상담을 받으면서 거기서 상처를 드러내고 공감과 수용받으며 치유를 받는 거. 네. 두 번째로는 가족도 함께 상담에 참여하면 가족과 함께 마음이 연결되는 그런 상담이 되고 또 비폭력 대화를 배워서 실천하는 게 중요하고 네, 세 번째로는 집단 상담에서 안전한 대화를 경험하는 게 중요하고 네 번째로는 몸을 건강하게 하는 운동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이거 명심해야겠네요. 결국 몸이 보내는 비상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마음과 몸을 동시에 돌보는 게
중요하다 이거군요. 맞습니다. 예. 몸과 마음의 상처는 숨기지 말고 네. 드러내야지, 그래야지 치유가 시작됩니다.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네. 예, 건강해집니다. 오늘 우리온 솔선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말 못할 고통을 몸으로만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다면 괜찮아, 내 얘기 들어줄게 라고 이렇게 먼저 손 내밀어 주세요. 그 한마디가 치유가 되는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이야기 나눠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